토론 안 해가지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걸 전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심과 당심을 믿고 담대한 도전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 힘에 기대는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대표가 되기 위해 출마합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연대 보증인입니다. 아니, 운명 공동체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하면 안철수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성공에 저보다 더 절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실패할 자유가 없습니다. 당원 여러분, 아직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수위원장으로 밤을 새워 만들었던 국정과제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도 대선 패배를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의 깨끗한 승복을 위해 압승해야만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압승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수도권 121석 중 17석만 건져 소수 여당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번 총선도 수도권이 승부처입니다. 170석 압승을 위해서는 수도권 121석 중 70석은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도 좋다면 다른 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과반을 넘어 170석을 하려면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입니다. 민주당은 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등 선출직 지도부 전원이 수도권으로 이미 진용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내년 총선의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사실을 이미 절감하고 준비를 끝냈습니다. 우리도 수도권 지도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중도 스윙보터의 마음을 잘 압니다. 저는
누구보다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대표를 선택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우리 당이 패배주의에 휩싸여 있던 2020년 12월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몸을 던져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보선을 승리하며 정권교체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흐름을 바꾼 변곡점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저는 이러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 안철수가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제가 2021년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 몸을 던져서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되게 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0.73%의 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한 것이 옳은 결단이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서 단일 대우로 지방선거를 치러 승리한 것이 옳은 결단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제가 정권 교체를 완성하기 위해 이번에 총선 승리를 이끌 당대표의 선거에 나선 것이 옳은 결정이었음을 이제 제 손을 꼭 잡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증명해 주십시오. 당원 여러분, 저는 총선 승리,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정권 재창출 기반 구축을 위해 당대표가 되려는 것입니다. 법조 출신 대통령과 과학기술자 출신 당대표는 미국과 중국이 과학기술 패권 전쟁을 벌이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잘 어울리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강국 비전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선택입니다. 민주당이 도저히 쫓아오지 못하는 가장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는 차별화된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변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수와 중도, 그리고 2030까지 다시 통합하고 특히 수도권의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셋째,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당하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대표가 절실한 시간입니다. 저는 당내 개표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당대표만 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대표 도운 사람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입니다. 당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총선 압승을 이끌 당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택 기준은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 사람,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5년간 식물정부가 될 것이고 정권 재창출은 꿈도 꿀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 10년간 거센 시련과 실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는 나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폐쇄적인 민주당에서 배척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당에게 정말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안철수의 당대표 당선은 민주당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일이 될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안철수를 제대로 써먹을 시간입니다. 저에게 총선 승리 맡겨주십시오. 압도적 승리를 바치겠습니다. 안철수를 찍는 것은 승리를 찍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정권 교체를 완성하는 대장정에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내 분란 종식시키고 안정과 화합을 통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잘 뒷받침하고 국민께 사랑받고 총선에서 압승하는 국민의힘 꼭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연설문을 보내드린 줄을 알았는데 안 보냈다고 하길래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벌써 어젯밤에 다 쓴 건데 참. 우선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로 장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운명을 바꾼 가장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이번 대선 때 윤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선언한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로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상징적인 곳이라는 생각에 이곳에서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누가 저기 한번 좀 사회가 좀 예. 질문 받을게요. 이도영 기자님 말씀해주세요. 정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이 법출산 정책에는 대통령실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정책 밑그림을 그렸던 인수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질문 안 합니까? 일단 예, 사실 원래 제가 110대 국정과제 그때 만들 때 모든 것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님과 하나씩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래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이 좀 미흡했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지만 아마 다시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죠. 지난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양승철 민주연구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총선 압승을 이끌었다는 평이 있었고, 지난 재보선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같이 영입을 해서 재보선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선거의 흐름으로 봤을 때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는 게 약간의 추세처럼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그런 걸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좀 큰 거부터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에 답을 할게요. 제가 정말 당대표가 되면 하고 싶은 것이 국민의힘의 3대 개혁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 정책 전문가들이 많지만 아직 제대로 된 당직을 맡지를 않거나 해서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포함해서 외부에 또 좋은 정책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국가를 경영하는 책임을 맡은 여당이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 어떤 화두를 던지시거나 또는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그런 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그 화두를 이끄는 그것이 저는 여당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뭘 주도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야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여의도 연구원 개혁입니다. 사실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 그 선거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탁월한 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옛날에 그 명성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그런 여의도 연구원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당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인재를 키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은 정당이 인재를 키우는 산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진 그 인재풀을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내부적으로 키운 인재가 없다 보니까 바깥에서 영입을 하고 바깥에서 청년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분들을 영입한 다음에 쓰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종의 인재의 블랙홀, 오히려 우리나라가 부족한 인재 풀을 줄어들게 만드는 그런 악영향들을 많이 끼쳤습니다. 저는 최소한 우리 당은 국민의힘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재를 키우는 정당으로 만들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수원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당원과 제주에 있는 당원이 1년에 1박 2일이라도 함께 거기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하는, 그러면서도 당원들끼리의 연대를 다지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 시민 정치 강좌를 정기적으로 열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패단인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SNS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되고 사람들을 나눠 놓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국민들이 통합하고 화합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 내지는 교육 같은 것들을 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저는 또 많은 좋은 분들을 영입할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그런 일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못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기왕에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책임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도 영입해서 보다 더 다양하고 보다 더 그런 전문성을 지닌 그런 정말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대통령실에서 나경원 부위원장 발언 공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게 당대표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건 전적으로 이제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당원 100% 투표가 돼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서로 당대표 경쟁을 치열하게 하면 아마도 투표권은 없더라도 일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누구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에 계신 분, 윤석열 의원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사실 처음 보는 거거든요. 혹시 안윤 연대를 나아가서 우선 단일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의견을. 그 문제는 윤상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사람이서 서로 공감하는 것 자체가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까지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난번 총선 패배는 전국적인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수도권의 패배였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이 121석인데요. 서울, 인천, 경기 합해서 121석인데 17석밖에는 가지지 못해서 115석의 소수정당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그리고 이번도 마찬가지로 저는 어느 정도 영남이나 호남에서는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수도권 승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정말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전장에서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해서 그렇게 서로 축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있었는데 주로 그냥 아직 윤곽이 드러난 전략 같은 게 있어요. 수도권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도권이 중도 그리고 2030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 나름대로 10년 동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사실은 그 수도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은 변화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권의 중도라든지 또는 2030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 그냥 가거나 또는 퇴보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당대표끼리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끼리 싸움이지만 총선은 당대표끼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 당대표가 더 변화를 상징하는가 그쪽에다가 표를 더 많이 던지는 것이 수도권의 중도와 2030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더 도덕적인가, 그 다음 누가 더 유능한가, 그리고 또 누가 더 헌신적인가,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기준이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에 대한 전문성은 이미 5가지 직업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이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그 헌신에 대해서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나라의 위기가 일어났을 때 자기 목숨을 정말 던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재산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헌신적인 사람인데,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번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제 목숨 걸고 가서 봉사를 하면서 나라의 위기에 빠졌을 때 저는 제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걸 이미 국민들께 보여드렸고, 그리고 또 특히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라든지 대선에서도 이렇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이룬, 제 몸을 던져서 이뤘던 그런 헌신은 제가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재산 기부하는 것도 저는 안랩 지분 절반을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가치가 1,5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1,500억을 기부를 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연구비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확 끊었거나 또는 줄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제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8개 정도 정말로 우리나라에 중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이제 수도권에서 20% 정도의 그런 득표를 계속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과 이 중도가 다시 또 결합을 한다면 저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2분 정도만 질문 더 받을게요. 잠시만요. 질문해. 김정은 공천 말씀하셔서 궁금한 점인데요. 정 대표가 되신 다음에 유승민 이준석 대표하고 좀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봐야지 사실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당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서 가는 것을 바랍니다. 자칫 잘못해서 당이 쪼개져서 표가 분산되면 그게 선거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찾을 생각입니다.
3월이면 공장 김치가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께서는 김치 냉장고가 있다면서 반박을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그전 질문에서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뭐 계속 김치에 집착하시다 보니 그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실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국민들께는 와닿지 않을 겁니다. 사실 총선에서 지고 그 김치를 드시겠다 그 말씀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쪼개지지 않고 하나의 단일 대우로 이렇게 이번 총선에 임하기 위해서는 만나서 잘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MBC.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윤심이 어디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 정말로 자기 실력으로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번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총선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실력으로, 그리고 또 이번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선거라는 그 기치를 들고, 저 같으면 이미 저는 성공 경험이 있습니다. 총선을 한 번도 지휘해보지 않은 사람들과 저는 이미 총선을 지휘해서 성공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비교의 여지는 없다. 오히려 당원들께서 이미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판단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